안녕하세요. 스몰캡스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앞으로 반도체 업계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앞으로 반도체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반도체 업계에 다시 온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사였는데요. 다음 내용을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반도체 공약을 내걸진 않았는데 그가 지금까지 유세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들을 미뤄봤을 때 이 분야에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전 행정부에서 대중 제재를 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인정해주는 VEU라는 지적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VEU는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 및 반입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제도라고 합니다. 2022년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을 막았고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사업의 차질에 빚을 뻔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행히도 VEU로 지정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대중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VEU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의 40%, SK 하이닉스는 디램의 40%와 낸드 플래시의 2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VEU 지정이 취소된다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칩스법 보조금 문제인데요. 이전 칩스법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440억 달러, 하나로 약 61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 보조금으로는 64억 달러를 받아야 되고, TSMC는 650억 달러를 투자해서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고, SK 하이닉스의 투자금은 38억 7천만 달러로 보조금은 약 4억 5천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들이 받은 보조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트럼프가 최근 인터뷰에서 칩스법을 비판하면서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겨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제발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관계자는 칩스법 보조금을 전액 취소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제협상 시나리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액수를 줄이거나 다른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칩스법 보조금과 함께 언급한 반도체 고관세에 대해서는 업계가 실현 확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고 WTO의 정보기술협정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무력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관세를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현재 국내 반도체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AI 발전은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사용은 더 늘고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한 면만을 보고 반도체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성급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NH증권에서 제공해준 AI 관련 소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AI는 도입 초기, 우려보다는 확산 가능성에 투자하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다음 아래의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22년 말부터 시작된 AI 랠리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AI는 현재 도입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AI는 34년까지 연평균 42%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AI를 기술 수용 주기 모델로 살펴보면 기술 확산 시점은 30년경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고 네 번째로는 AI는 현재까지 모습보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AI 랠리는
22년 말에 챗GPT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고, AI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주로 M7으로 불리는 대형 테크 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2년 11월부터 24년 10월 현재까지 M7 지수는 120% 상승했고, S&P 500은 50%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M7 기업이 시장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M7 종목들의 좋은 상승률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10배 가까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주가와 낙관적인 기대감에 선반영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고, 이와 합당한 매출이 발생하는지, 실생활에서 정말 AI를 활용해서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의문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 전망은 연평균 42%씩 성장하고 있고, 2030년에는 1.3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생성형 AI의 발전과 온 디바이스 AI 시장의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러한 성장이 2030년 전후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AI 확산의 시기를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AI 투자가 늘고, 맥킨지는 생성형 AI는 글로벌 경제에 매년 약 2조 달러에서 약 4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AI 도입으로 연간 최대 3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수년간 글로벌 산업을 이끄는 트렌드로 계속 자리할 것으로 보면서 우려보다는 확산 가능성에 투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2030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면서 AI의 황금기를 예측하고 있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오픈엣지는 자율주행과 보안 카메라 등 관련 기술들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회사가 잘 성장할 수만 있다면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있고, 현재도 분할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이 돈이 없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오픈엣지 기업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 왔고, 그 모습을 아직까지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